제가 족저근막염으로 고생을 하면서 정형외과를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요. 정형외과의 의사선생님이나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다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족저근막염은 치료만 해서는 안 되고 꼭 본인이 따로 관리를 해줘야 한다고요. 예전에 물리치료 선생님과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효과가 없다는 분들은 하나같이 치료만 받고 따로 관리는 안 해준다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족저근막염은 평상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누구나 집에서 셀프로 관리하는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집에서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도구들로 쉽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마사지와 스트레칭 3가지, 그리고 교정 방법 1가지, 총 4가지를 가지고 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따라해보시면 정말로 효과가 좋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먼저 도구들을 공개하겠습니다. 공, 수건, 책, 유성 매직입니다. 먼저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알려드리기에 앞서 족저근막염이 발병하는 원리를 먼저 이해하시면 스트레칭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는데요. 이 족저근막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성질이 있는데요. 이런 원리를 통해서 체중을 분산시켜주고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고무줄처럼 유연했던 족저근막이 사용을 많이 하거나 나이가 들게 되면 뻣뻣해지는데요. 이 뻣뻣한 상태에서 충격을 받게 되면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무밴드는 정상적인 족저근막이고 이 종이는 뻣뻣해진 족저근막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에 제가 힘을 가해 볼 텐데요. 고무밴드는 다시 회복을 한 반면에 A4 용지는 찢어진 것을 보실 수 있죠. 이 상태가 되다 보니 족저근막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게 되는 거고 이 상처가 염증으로 번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족저근막염이 되는 거죠. 이제 족저근막 스트레칭을 왜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이제 이 4가지 도구들로 마사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입니다. 공으로 마사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앉아있을 때 그냥 공만 굴려주면 된다는 건데요.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하거나 책을 읽을 때 그냥 공을 굴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굳이 책상이 아니더라도 소파에 앉아있을 때도 TV를 보면서 공만 굴려주면 되니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큰 장점이면서 효과도 좋은 족저근막염의 대표 마사지 중 하나입니다. 효과로는 뻣뻣해진 발바닥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서 발이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로는 책인데요. 이 스트레칭의 목적은 아킬레스건까지 늘려주는 게 목적입니다. 족저근막과 아킬레스건은 이어져 있어 움직일 때 작동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뻣뻣해지지 않게 둘 다 같이 스트레칭을 해서 관리를 해줘야 하는 것이죠. 책은 두꺼울수록 좋은데요. 발의 이 앞꿈치 부분을 아래 책 모서리에 놓으시고요. 책을 겹쳐서 벽에 세운 후 발끝을 책 위에 얹고 무릎은 곧게 편 채로 상체를 세운 자세로 30초간 유지해 보세요. 발바닥 근육과 종아리 근육이 늘어난다는 걸 느끼셔야 합니다. 횟수는 크게 상관없이 그냥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건입니다. 이 수건으로는 아킬레스건을 스트레칭 해주는 건데요. 수건을 이용해서 당겨주기만 하면 종아리가 당겨지는 걸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는 거죠. 너무 세게 하기보다는 지그시 15초간 당겨줬다가 풀어줬다가 다시 15초간 당겨줬다가를 반복해줍니다. 저는 왼쪽에 족저근막염이 있는데요. 확실히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많이 뻣뻣합니다. 족저근막염이라고 해서 너무 발바닥만 타겟으로 잡지 마시고 꼭 아킬레스건도 같이 스트레칭을 해줘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유성 매직인데요. 일본의 유튜버는 볼펜으로 하라고 했지만 볼펜마다 굵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유성 매직이 적합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마사지와 스트레칭이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면 이제는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한 방법도 아셔야 합니다. 많은 족저근막염 환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발의 아치가 무너졌다는 점인데요. 발의 아치가 무너지면 발바닥 전체가 찌그러지듯 압박을 받고 결국 족저근막에 과한 스트레스가 가해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발 외측의 뼈 구조, 특히 입방골이라는 뼈를 바로 잡아야 하는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볼펜이나 막대 같은 도구를 발 바깥쪽에 두고 밟는 것입니다. 이때 체중을 발 안쪽이 아닌 바깥쪽에 실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초반엔 아프지만 이 동작을 반복하면서 무너졌던 아치 구조가 회복되고 발바닥에 가해지는 압력이 분산됩니다. 족저근막염은 단순한 발통증이 아닙니다. 근막의 긴장, 종아리의 유연성 저하, 발 아치의 붕괴라는 복합적인 원인들이 쌓여서 발생하는 만성적인 질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4가지 방법으로 하루 10분씩이라도 꾸준히 해주시면 집에서도 충분히 족저근막염으로 인한 발바닥 통증에서 벗어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